이번 영상에서는 123D 디자인 모델링 예제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치수가 제공됩니다. 영상에 나오는 형상들은 주요 부분의 길이를 표시해 줍니다. 모든 길이를 표시하지 않고 같은 길이는 생략합니다. 그러므로 길이가 표시되지 않은 길이는 다른 길이들을 보고 계산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치수가 있는 형상의 경우 모델링에 나가는 작업 순서를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작업해야 할 형상은 치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형상입니다. 또한 도면을 이해하려면 치수를 표시하는 몇몇 기호들을 알아야 하는데, 길이를 나타내는 숫자의 단위는 모두 미리이고 숫자 앞에 있는 기호 중에 R은 반지름을 나타내며 파이는 지름을 나타냅니다. R14라고 표기된 치수는 반지름이 14mm이고 지름은 28mm라는 뜻입니다. 일반 형상은 바닥면이 되는 박스를 먼저 만들고 양쪽 끝에 박스를 만들어 정해진 치수대로 스케치를 하고 빼면 됩니다. 같이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치수에 의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 길이, 높이 다 모두 치수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 입력칸을 이동하는 방법은 탭키라고 그랬죠. 그리고 스케치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스케치를 먼저 밑그림으로 그리고 그 스케치를 기반으로 더하거나 빼기를 하면서 모델을 만들고 가는 것이 편하죠. 그리고 실제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냅 엔드 포인트 끝점을 찾기 위해서 가상으로 그렸다가 임시로 그렸다가 지우는 스케치도 많으니까 꼭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솔리드로 변환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스케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높이를 주면서 솔리드를 추가하고 있죠. 솔리드를 추가할 때 기본 세팅은 합쳐지는 거죠. 머지. 기존의 솔리드랑 하나의 솔리드로 합쳐주는 거. 지금은 옆면에 센터 중심선을 찾기 위해서 전체 사이즈의 반만 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클이나 또 좌우대칭의 형상은 똑같이 작업하기가 편하죠. 그 다음에 가로 축의 끝점을 찾기 위해서 또 한 번 사각형을 만듭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면 점점점 이제 작업하는 도면 화면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자꾸 작업이 완료된 그 스케치나 솔리드는 잠깐 감추는 기능으로 껐다가 다시 켜거나 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면 좋겠죠. 저렇게 끝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름을 넣어서 서클을 만들고, 저 서클의 끝점을 기준으로 또 잡아서 폴리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끝점이 안 잡힐 때는 끝점이 잡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치수로 입력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이 잘 안 잡혔죠? 잡혔네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컨트롤 Z로 취소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리는 모든 형상도 다 삐뚤어지기 때문에 화면으로, 특히 화면으로는 직선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나중에 틀린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끝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지수를 넣고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1, 2, 3D 디자인보다 상위에 있는 CAD 툴에서는 저렇게 끝점이나 중간점이나 이러한 커서 포인트를 찝을 수 있는, 자동으로 찝을 수 있는 그런 보조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냅 툴이라고 그러죠. 또 마찬가지로 치수를, 가로 치수를 입력해서 정확하게 끝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파일 기능이 폐곡선이 된 부분 저렇게 빼거나 추가할 수 있겠죠. 지금은 한 오른쪽에 있는 직선을 미러 기능으로 왼쪽으로 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사가 됐죠. 복사가 되면서 끝점을 찾았으니까 저서 다시 한번 스케치로 그려주는 겁니다. 폐곡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꼭 이 방법대로 모든 모델링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쉽고 빠른 기능이 있으면, 빠른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양하게 사용해도 됩니다. 어쨌든 구멍을 정확하게 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형태는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오른쪽에 또 하나의 솔리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각형으로 그렸지만 정확하게 끝점을 못 잡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끝점을 찾고 있습니다. 위에 사각형의 윗면을 작업평면을 하고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솔리드를 만들 수 있죠. 모델링 속도가 아무래도 정확한 치수가 없는 그런 모델링, 형상을 모델링 할 때보다 좀 시간이 걸리죠. 여기저기 도면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 스케치로 사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각형을 하지 않고 직선의 길이만 가지고도 중심점이나 끝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편한 방법대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서클 중심점을 찾아서 서클을 만들어주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전체를 다 턴오프하고 화면을 정리하면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이번 영상은 바닥면을 먼저 작업하고 박스를 만들어 정해진 각도로 잘라내고 정해진 연기둥으로 빼기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선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기준이 되는 형상, 베이스 형상을 통해서 계속 치수를 찾아가면서 모델링하면 그렇게 어려운 형상은 아닙니다. 바닥이 되는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두께를 주고 익스트루드 할 때는 기존의 솔리드랑 겹쳤을 때 합쳐지게 할 거냐 별개의 솔리드 할 거냐 항상 확인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로 윗면에 폴리라인을 스케치를 복사했습니다. 밑에 있는 솔리드랑 별개로 또다시 솔리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합쳐지지 않게 분리된 솔리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뉴 솔리드. 저 사각형의 끝점을 잡기 위해서 만약에 합쳐지면 끝점을 엔드 포인트를 찾기가 힘들죠. 작업 평면을 잘 골라야 잘 찍어야지, 잘 선택해야지 엔드 포인트도 잘 잡히는 거죠. 도면에서 양쪽 떨어진 거리만 제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사선을 긋기 위해서 박스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빼곡선을 만든 후에 빼버리면 저 부분이 깎이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로 윗면만 복사하고 엔드 포인트를 찾으면 그 위에 다시 스케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형상의 베이스가 될 스케치를 그리고 두께를 줍니다. 다 도면을 확인하면서 치수를 넣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윗면도 마찬가지로 사각형 베이스를 그리고 박스를 그린 후에 사선으로 잘라내야겠죠. 취소한 이유는 만들어진 솔리드가 머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리는 겁니다. 다시 그리는데 옵션에서 뉴 솔리드로 선택을 해줘야지 저렇게 별개 떨어진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하는 이유는 엔드 포인트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스케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솔리드 안쪽에서 솔리드 끝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면 하나, 페이스 하나를 프로젝트에서 스케치로 만든 후에 저렇게 폴리라인을 그렸습니다. 저 부분도 프로파일이 됐기 때문에 빼기가 가능해진 거죠. 스케치는 잠깐 끄고, 스케치도 앞으로 계속 할 거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차용한 스케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잠시 껐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다 끌 건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멍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통 형상을 빼내야 되는데 원통 형상에 들어가는 원기둥의 중심이 되는 지점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치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반쪽만 해당되는 선 크기로 사각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중심점 끝점을 찾았으니까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서클을 만들어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는 하단에 있는 베이스에 있는
마찬가지로 솔리드의 중심선을 찾아야죠. 서클 치수가 표시되어 있을 때 가운데 그냥 치수만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센터를 중심으로 그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64의 반이니까 32 정도에서 사각형 크기를 정해줘야겠죠. 도면에 표시된 대로 왼쪽 끝에서 24 띄고 8 띄고 이렇게 작업하려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센터 포인트를 찾아서 서클 그릴 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린 겁니다. 점에서 엔드포인트에서 서클을 16 그죠? 만들어주고 입력하는 치수를 자세히 보시면 도면하고 매칭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준점을 도면을 통해서 그릴 때는 항상 기준선이 되는 부분을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좋죠. 모두 완료된 줄 알았는데 저 위쪽에 원기둥을 뺄 때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델링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모델링 툴의 에러인지 저렇게 얇은 면이 생길 수 없는데 어쨌든 생겼네요. 그래서 프레스풀로 쭉 빼서 구멍을 뚫어 주려고 했더니 이상한 형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프로젝트로 폴리라인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폴리라인을 통해서 익스트루드로 뺐습니다. 그리고 폴리라인을 없애면 되겠죠. 나머지 영상들은 모두 컴바인에서 머지로 합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3번) 형상은 바닥면을 먼저 만들고 옆면에 정해진 각도로 스케치를 만들어 빼기를 합니다. 스케치를 할 때 각도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각도와 영입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 위에 있는 형상은 박스를 만들고 빼기를 해줍니다. 중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형상은 치수로 모델링 하는데 그 치수에 단순히 길이뿐만 아니라 각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각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길이가 치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먼저 밑판을 그려주는데 반씩 그려서 센터 지점이 확실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솔리드화 시킵니다. 스케치를 두 개를 따라 그려도 솔리드를 만들 때 하나로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솔리드 하단에 구멍을 만드는데 모서리가 직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각형 형태로 스케치를 만들어 줍니다. 가로 세로 치수는 나와 있으니까 그거대로 중심점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양쪽에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 모서리 부분에서 선을 만들어 주는데 각도를 잘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윗면 평면에서 60도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지금 베이스에서 시작하면 몇 도로 가야 되는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90도랑 60도를 더해서 만들어야 되죠. 120도를 일단 설정해서 선이 좀 짧더라도 정확한 각도로 일단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스트레치 기능으로 직선과 만나는 데까지 폴리라인을 길게 늘려줍니다. 만든 라인을 미러링해서 반대편에 똑같이 복사합니다. 폐곡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폴리라인 하나를 더 만들어줘서 솔리드화 시킬 수 있는 프로파일이 됐습니다. 여기서 폴리라인 4개의 면을 모두 선택해서 이렇게 빼기로 풀어줍니다.
상단에 있는 돌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해진 길이만큼 띄어서 또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제 외곽선을 만들고 이제 실제 두께, 돌출될 형상의 두께만큼 또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구멍, 서클을 만들어야 될 부분에 센터 중심선까지만 사각형을 만듭니다. 거기까지 치수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쉽게 보이는 치수만큼만 작업을 해서 추가로 계속 붙여나가면 되겠죠. 이번에는 중심선을 찾기 위해서 다시 반쪽 크기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반대편에도 그려주고, 그래서 다시 서클로 중심선에서 반지름 15에 지름 30에 구멍을 서클을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두 개의 서클이 만들어지면 일단 서클의 끝점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선으로 다시 라인을 내려놓으면 되죠. 교차되는 부분이나 끝점은 스냅이 먹기 때문에 선들이 잘 위치해 줍니다. 그래서 서클을 잡아서 반대쪽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겠죠. 일단 추가로 만들어서 서클을 만들고, 구멍을 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뺍니다. 하단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플랫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한 후에 정해진 알만큼 필렛을 적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상단 형상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쉬운데, 정해진 두께로 솔리드를 올린 후에 모서리를 깎아내고 구멍을 뚫어주면 되죠. 높이를 올리고, 이것도 중심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스케치로 중심선을 먼저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각도가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정확하게 직선으로 나오는지 각도를 확인하고 거기서 그어야 됩니다. 만들어진 프로파일 다 베이스를 선택해서 빼기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양쪽 모서리만 커팅해주면 되죠. 챔퍼 기능도 있는데 정확하게 45도로 깎이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 길이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를 계산해서 연결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면에 표시된 것이 45도로 되어 있습니다. 15. 거리를 15만큼 띄우고 각도를 45도로 잘라라는 뜻이죠. 두 개를 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4번) 형상은 슬롯 형태의 기둥을 먼저 만들어주고 박스와 구멍이 있는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중앙에 정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복잡하죠. 자세히 보면은 의외로 복잡한 형상들을 꼼꼼히 따져보면은 순서대로만 작업하면 특별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 자유공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요소들을 따로따로 해서 계속 붙여나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보면 좌우 대칭 형상이기 때문에 중심선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해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 탑 뷰에서 먼저 중심선을 폴리라인으로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형상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중심선이 지금 스냅이 정확하게 찾아졌는데 아마 그리드에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중심선을 먼저 만들어 놓고 첫 번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복사를 해서 옮기는 게 좋겠죠. 지금 컨트롤 Z로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하고 새롭게 하나를 더 복사해서 정해진 거리만큼 띄웠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서클을 만들죠. 지름이 50인 서클입니다. 그리고 서클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주고 스케치 모드를 끄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가운데 작은 원, 지름이 10인, 반지름이 10인 원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지름이 20이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결해 줍니다. 지금 스케치를 클릭하고 라인을 걷죠. 그 다음 불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내기 위해서 트림으로 필요 없는 라인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근처만 가면 빨갛게 지울 라인을 선택하라고 표시를 해주죠.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스케치로 붙어 있어야만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다 정리가 되고 저 면을 선택해서 솔리드로 만들면 이제 입체가 되겠죠. 근데 제대로 선택이 안 되고 있어요.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아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원이 좀 이상한 걸 보니 아직 덜 지워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띠처럼 선택이 돼야 되는데 전체 반쪽이 전체가 선택되고 있죠.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트림으로 필요한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고 다시 선택을 하면 3D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잘 선택이 안 되면 저 작은 슬롯 형태가 있으니까 그 스케치를 선택해서 그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죠. 오른쪽에 작은 구멍은 뚫렸는데 왼쪽에 큰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프로파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스케치가 정확하게 만나지 않는 건지, 그래서 프로젝트로 외곽 라인만 다시 복사해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솔리드화 시키는데 유리하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스케치가 여러 개 자꾸 겹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작업하는데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다 지우고 새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단순 복사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슬롯 모양은 됐고, 좀 전에 밑판을 그렸는데 사이즈가 잘못해서 지우고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슬롯인데 슬롯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밑판을 그냥 보통의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고 나중에 불필요한 부분은 빼면 되죠. 꼭 처음부터 저렇게 맞춰서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잘라도 됩니다. 그 기준은 스케치가 되겠죠. 자, 두께를 주고 일단 밑판에 그려놓고 위로 옮겨도 되니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아까 끝 모서리 쪽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려야겠죠. 저게 선택이 되려면 아무래도 다시 프로파일이 되도록 스케치를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선택이 되죠. 저렇게 어떨 때는 빼기가 되고 어떨 때는 더하기가 되고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죠. 그때는 서브 메뉴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번에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저기 슬롯 형태와 박스 형태는 별도 솔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한 후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렬 툴로, 얼라인 툴로 중앙에 맞춰서 완료했고, 저 박스 부위에 슬롯 구멍이 안 뚫렸기 때문에 스케치, 잠시 꺼놨던 스케치를 다시 켜서 구멍 부분만 다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 뚫렸고요. 근데 중앙을 가로지르는 막대 형상을 넣어야죠. 지금 윗면에서 봤을 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두께가 10이므로 5인 사각형을 두 개 그리면 되겠죠. 두 개를 따로 그린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중앙선을 명확하게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일단 작업면은 슬롯의 윗면으로 했습니다. 박스의 윗면으로 해도 되는데 윗면으로 하면은 끝부분의 한 부분이 저 슬롯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이 어렵겠죠. 잘 집히지 않고. 그래서 윗면에서 해서 밑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투영해서 또 다시 만들어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윗면에 기준이 되는 스케치를 만들었습니다. 두께를 주고요. 윗면에서 만드는 것도 좋은데 프로젝트로 배운 거니까 밑면에 투영시켜서 스케치를 밑에 있는 박스 윗면에 투영시켜서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높이 8.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우려고 했는데 슬롯하고 합쳐져 있는 솔리드라서 슬롯도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Z를 해서 다시 가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솔리드로 옵션을 바꿔줬어야 했죠. 다시 투영을 하니까 이렇게 스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원기둥, 세워져 옆으로 누워있는 원기둥 형태를 추가만 하면 끝나죠. 원기둥이니까 센터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것도 스케치로 시작하든 아니면 뭐 솔리드로 만들든 현재 나와 있는 높이, 중심선의 높이는 5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면에서
확정을 해 나가도 좋지만 일단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솔리드에 정확히 같은 치수로 두께로 박스를 올리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스케치를 해서 올라가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치수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치수 넣는 부분에서 약간 속도가 아무래도 좀 느리죠. 넓이는 원기둥의 폭으로, 원기둥의 크기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55.5가) 높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높이가, 저 높이가 바로 원기둥의 중심선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평선 라인이니까 수직선 라인도 잡아주면 되겠죠. 그건 바로 저 방금 만든 박스의 옆면에 만들면 되겠죠. 프로젝트로 옆면 라인을 한번 복사하고, 이것도 끝점을 잘 잡기 위한 과정이죠. 그 다음에 그 끝점에서 파이 50이니까 25 넓이로 박스 네모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만 만들면 되죠. 센터 포인트만 잡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서클이 완료되면 그걸로 익스트루드 하고 나머지 구멍을 빼줍니다. 화면에서 몇 단계가 생략됐는데 스케치로 원을 똑같이 그리고 그 스케치로 익스트루드나 프레스프로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돌출 부분 만들어주고, 여기서 솔리드 합치지 않게 주의해서 만들어주고요. 합쳐지지 않도록, 머지가 되지 않도록 뉴 솔리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러링으로 반대편 뒤쪽에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러링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센터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화면상에서 센터 라인이 위치할 포인트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서 미러링보다는 다른 방법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나를 더 복사한 후에 어차피 앞뒤가 같은 형상이니까 정확하게 이동을 해서 위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라운드가 남았죠. 또 라운드는 뭐 특별히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고 R18이라고 반지름만 표기되어 있으니까 필렛 기능으로 모서리를 선택해서 엣지를 선택해서 18 반지름만 입력하면 끝납니다. 나머지 모든 형상들을 머지 해주면 되죠. 하나의 솔리드로.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완성됩니다.